주말 아침 송은재 TV 시작합니다. 이제 사전투표가 꼭 일주일 남았습니다. 이제 선거 막판입니다. 선거 막판이 되었다라는 것은 소위 선거전에서 공중전이 있고 지상전, 백병전이 있습니다. 공중전의 시대는 끝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인 백병전, 지상전이 열리게 될 것이다. 국민의힘으로 보면 한동훈 위원장이 앞장서는 것보다 이제는 다음 주부터는 각 지역구에서 지역구 후보들이 앞장서야 한다.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보다 아직 낮은 후보들이 많습니다. 자신의 지지율이. 부산이 그렇고 이 한강벨트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접전 지역일수록 정당 지지율과 후보의 지지율 차이가 많이 나는 이런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백병전으로 분위기가 바뀌는 것, 이때 챙겨야 할 것이 뭔가라는 겁니다. 두 가지를 봅니다. 두 가지를. 제 송은재 TV 댓글에서도 이미 많은 분들이, 이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이 댓글로 남겨주고 계십니다. 여론조사를 하면 여론조사에 응하기도 싫다. 정치가 정말 짜증난다. 이게 국민의힘이 좀 이겨야 하는데 제대로 과반 획득 더 넘어서 170석, 180석 압승을 해야 하는데 지금 보니까 국민의힘이 밀린다라고 하고 있고 한동훈도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많고 또 들으는 윤석열 대통령도 좀 답답하다. 또 두 사람이 잘 화합하는 것보다는 삐걱거리는 모습이 많다. 그래서 좀 짜증이 난다. 그래서 여론조사에도 응하지 않고 여론조사도 관심이 없고 정치 자체도 관심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이 투표는 꼭 하겠지만 이 여권에 대해서 좀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 이 보수 우파에서 여권이 정신 차려야 된다. 그래서 경고를 주기 위해서라도 이 여론조사에 응하지도 않고 좀 많이 비판을 하는 이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뚜렷하게 여론조사 결과로도 그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부터 이제 여론조사가 뒤집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갤럽조사에서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20대에서 또 충청 지역에서 15%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 우파가 다시 결집하기 시작했고 한동훈 위원장의 그 국회 이전 이런 것들이 먹혀들고 있다. 이 보수 우파에서도 이 참 경고를 주고 싶은데 한동훈도 경고를 한번 하고 싶은데 이게 너무 늦어지게 되면 이 보수층의 결집이 늦어지게 되면 이 전략이 흐트러져 버립니다. 이제 이렇게 다음 주부터는 완전히 백병전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보수 결집이 늦어지게 되면 많은 부분들이 흐트러지고 또 이 소위 유승민 이준석이라고 하는 여기가 설치는 공간이 생기게 된다. 이런 것까지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백병전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는 당의 결정보다는 각 지역구에서의 사정에 맞게 후보 단일화가 이야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 장해찬 도태우 이야기를 계속해 왔습니다. 이 장해찬 도태우가 무소속으로 뛰고 있는데 가능하면 다음 주말 이제 사전투표가 시작이 됩니다. 사전투표 전에는 후보 단일화가 일어나야 한다. 후보 단일화가 지역구별로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당이 아주 직접적으로 관여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장동혁 사무총장은 소위 이준석의 그 개혁신당과의 이 후보 단일화, 지역구별로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도 논의해 볼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 장해찬 도태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장해찬 도태우는 이게 지금 당에서 공천을 주지 않아서 무소속으로 나갔는데 이걸 후보 단일화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 어렵지 않느냐, 지금 이런 입장입니다. 이건 크게 오해할 또 필요는 없으신 게 후보 단일화, 이준석의 개혁신당과 후보 단일화 이렇게 열어주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진짜 후보 단일화를 하겠다라는 게 아니고 후보 단일화 이야기만 나와도 이준석 개혁신당이 사실은 소멸하는 겁니다. 후보 단일화 이야기만 나와도 이준석으로서는 불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준석이 발끈하면서 이렇게 나서는 것이죠. 이 후보 단일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거대 정당이 언제나 유리합니다. 이게 거론이 되는 자체만으로도 물론 지금 부산과 대구의 분위기로
장해찬, 이 도태우의 분위기는 또 좀 다릅니다. 그 다음 중요한 건요. 도태우 장해찬이 이 국민의힘의 적입니까? 공천 과정에서 문제가 좀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뒤집으면 안 되는 것이었죠.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이 정무적 판단으로 그렇게 했다면 지역구에서 후보 단일화가 논의되는 것까지를 막을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이건 이미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해찬, 도태우도 그 준비를 해야 하고 그 지역에 투입된 국민의힘 후보도 그 준비를 해야 한다. 어차피 이 장해찬, 도태우 그 지역도 3파전이 되면 장담할 수 없습니다. 특히 부산 수영 같은 경우에는 3파전이 되면 민주당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역구 차원에서 후보 단일화 충분히 논의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 준비를 해 가야 한다. 가능하면 다음 주에 그것도 마무리가 돼야 된다. 필요하다면. 이제 서서히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어떤 장해찬, 도태우에 대해서 어떤 견제도 하지 않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되더라도 다음 복당은 없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 그 말도 한 만큼 사실은 후보 단일화를 하는 게 더 현명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나중에 장해찬, 도태우가 당선이 돼서 복당해 달라고 하면 더 또 난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생각해야 한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유통일당입니다. 자유통일당이 이 우파의 일정 부분에 이 대변을 해오고 자유통일당이 이 우파 쪽에서는 그래도 가장 존재감 있는 정당입니다. 이제 여기에 석동현이 가서 비례대표 2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석동현이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았습니다. 또 지지율도 좀 올라가고 있고요. 제 송재TV 댓글에도 자유통일당에 대해서 좀 논평을 해달라고 말씀을 일부 하시는데 자유통일당을 제가 참 거론하고 싶어도 거기에서 뛰고 있는 이 사람들 정치적 방향 이런 부분입니다. 보수 우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을 보면 이 상징성입니다. 보수 우파는 법치입니다. 원칙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흔들리는 모습들, 여러 가지 잡음들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이고요. 황보승이는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제가 석동현은 믿습니다. 제가 송재TV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산에서 아마 가장 아쉬운, 부산에서 꼭 당선돼야 될, 국회의원이 돼야 될 사람을 꼽으라면 석동현을 꼽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훌륭한 검사입니다. 그런데 석동현이 그 자유통일당에 가서 좀 이 바람을 일으켜줘야 합니다. 새로운 모습의 자유통일당. 그러면 훨씬 더 많은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좀 더 한번 선거전에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분위기가 백병전으로 바뀌게 되면 지역구별로 후보 단일화 논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전체적으로 이제는 좀 늦긴 합니다. 그런데 보수 우파에서 이제는 한동훈 또 윤석열 대통령 특히 한동훈에 대해서 좀 경고를 주는 이런 자세에서 벗어나서 빨리 이 보수 우파가 결집해야 한다. 빨리 결집하지 않으면 이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불안해지게 됩니다. 불안해지게 되면 한동훈을 비롯해서 지금 선거를 이끌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지고 또 잘못하면 헛발질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집해야 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조선일보에서 아주 이 정리를 잘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에서 아예 보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론조사에 참여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표본 모집이라고 하죠. 보수 쪽이 많이 들어오느냐, 진보 쪽이 많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지지율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여론조사 기관에 따라서 같은 지역구인데도 5%에서 20%까지 차이가 납니다. 이건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소위 표본 모집이 어떻게 됐느냐, 과대 표집, 과소 표집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걸 잘 정리를 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조선일보에서 잘 정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지금 보수 유권자들의 이 반응도 소개를 했습니다. 요즘 가슴이 갑갑해져서 뉴스 안 본다, 예능 본다, 여론조사, 투표 응해봐야
이 국민의힘이 질 것 같은데 투표할지도 말지도 지금 고민이다.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민주당은 싫은데 여당을 지지해봐야 지금 지지할 맛이 나질 않는다. 여당 하는 걸 보니까. 윤 대통령, 한동훈 위원장 실망하는 부분들이 있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렇지만 투표장에는 결국 가지 않겠느냐. 이게 지금 샤이 보수하고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샤이 보수는 아예 이 보수적인 성향을 드러내지를 않습니다. 그렇다가 투표장에서 드러내는 사람들인데 지금의 이 보수 우파의 태도는 이 여권에 대해서, 여권 지도부에 대해서 좀 경고를 해야 되겠다. 제대로 못하고 있다. 정체성도 잘 못 지키고 또 중도로의 확장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 하나 똑부러지지 않는다. 지금 이거거든요. 그래서 경고를 주지만 투표는 하겠다. 저는 결국은 이게 지금 오늘 조선일보가 정리를 했습니다. 10% 정도다라고 봤는데 이 정도일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딱 이 차이입니다. 한국갤럽 조사입니다. 엊그제 나왔죠. 지난 2월에도 조사를 했습니다. 한 달 전에도. 그때는 응답한 사람 중에 자신이 보수다라고 한 사람이 34%였습니다. 진보다가 26%였습니다. 보수가 34, 진보가 26.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 지형일 것이다.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제 발표된 이 한국갤럽의 조사에서 자신이 보수다라고 밝힌 사람은 31%입니다. 진보가 29%입니다. 30%입니다. 29.9%니까. 보수 진보가 같은 겁니다. 보수 진보가 10% 차이로 보수 쪽이 더 많아야 이게 기본적인 우리나라의 정치 지형이다. 이렇게 봅니다, 보통. 그런데 엊그제 지금 이 한국갤럽의 조사는 보수 진보가 같습니다. 진보 쪽에서는 많이 결집을 하고 보수 쪽에서는 이 여론조사에 응답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이 조선일보가 정리한 것 중에 중요한 것이 서울 마포을에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이걸 가지고 이 응답자 중에서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를 찍었다라고 한 사람이 36%였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을 찍었다라고 하는 사람은 46%였습니다. 지난 대선 때 이 마포을에서 윤 대통령의 득표율은 49%였습니다. 이재명의 득표율은 47%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이재명의 득표율, 이재명을 찍었다라고 하는 사람은 거의 대다수가 이 여론조사에 응답을 한 겁니다. 그래서 47, 46 같습니다. 거의. 그런데 마포을에서 지난 대선 때 윤 대통령을 찍었다라고 하는 이 49% 가운데 36%만이 이 여론조사에 응답을 한 겁니다. 10에서 15% 정도가 이 보수 우파에서 이 여론조사에 응답을 하지 않고 있다. 또 이 중에는 정말 투표장에 가기도 싫다. 보수 쪽에 유튜브도 보기 싫다. 송은재 TV도 보기 싫은데 그래도 본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걸 빨리 어떻게 하면 이 보수 우파의 지지를 빨리 결집을 시키느냐. 지금 결집이 되고 있다. 이런 점이고요. 이 대목에서 제가 송은재 TV 또 광고를 좀 하겠습니다. 송은재 TV 이 멤버십 회원에 좀 많이 가입해 주실 것, 또 구독, 좋아요 부탁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결정적으로 걸려들었습니다. 지금 양문석과 공영훈 문제가 터졌습니다.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우리 국민들이 가장 예민하게 생각하는 부동산입니다. 각종 특혜를 활용을 해서, 권력형 특혜를 활용을 해서 부동산을 부당하게 취득을 한 겁니다. 자녀들에게 물려준 겁니다. 이게 문재인, 이재명으로 연결되는 우리 국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문재인이 가장 잘못한 것이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킨 겁니다. 그 뒤에서 이 민주당 후보들은 지금 자기 이권을 챙긴 겁니다. 지금 공영훈, 양문석이, 특히 양문석 같은 경우에는 언론이 잘못했다, 언론을 때려잡겠다, 이런 짓거리 말을 하고 있는데, 또 중요한 건요, 이재명과 민주당은 이건 중앙당이 개입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앙당이 개입하지 않느냐? 이 결정적으로 걸려들었다는 겁니다. 이 개입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개입을 하면 지금 두 사람을 날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 지금 선거판에서 날릴 수도 없고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양문석이 사기를 친 겁니다. 이 두 가지 다 모두 수사를 받아서 구속시켜야 될 사안들입니다. 모두 범법을 한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 문제입니다. 딱 걸려들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조국 문제입니다.
이 박은정 남편 그 22억 원을 다단계로부터 받고 코인으로부터 받고 이게 조국 문제와 바로 연결이 되는 공정성의 문제입니다. 이 청년층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입시 부정과 꼭 같은 형태입니다. 자신이 검사 생활을 할 때 수사를 했던 다단계 코인에 대해서 이 옷을 벗고 난 다음에 수십억씩 변호사비를 받으면서 변호를 한 겁니다. 이건 변호사 세계에서는 결탁입니다. 결탁. 한통 속입니다. 변호사가 살인자도 변호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자도 변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는 피해야 합니다. 첫째, 자신이 개인적으로 검사 생활이나 판사 생활을 하면서 관여되어 있던 부분은 피해야 합니다. 두 번째, 변호를 하면서 부적절한 변호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소위 민주당의 이수진 후보에서 사퇴를 시켰습니다. 이수진이 변호사를 하면서 그 초등학생 성폭행에 대해서 이걸 변호한답시고 부모가 저지른 것이 아니냐. 이런 식의 폐륜적인 변호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건 박은정 남편 부분은 그 결탁 부분을 수사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 이 변호사협회에서 징계를 해야 합니다. 변호사 자격증 박탈을 해야 합니다. 그런 사안들이다. 그렇게 지금 이재명과 조국은 사실은 이 총선에서 거의 망쳤다라고 할 정도로 이런 위기에 몰려 있는데 보수 우파가 뭉쳐야 하지 않겠느냐, 빨리 결집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저는 결국은 이 보수 우파가 결집할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시기입니다. 시기. 이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힘들어진다, 어려워진다라는 것입니다. 빨리 결집시키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케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케미라고 하니까 언제나 손잡고 화합, 정치에서 언제나 손잡고 화합하는 것만이 이 훌륭한 케미는 아닙니다. 필요할 땐 때로는 갈등하고 때로는 화합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지금은 총선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을 맡고 있는 한동훈 위원장이 주도권을 쥐고 윤석열 대통령이 모든 것을 뒷받침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켜가고자 하는 이 정체성 부분에 좀 훼손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모두 양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종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한동훈 위원장이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잘못하는 게 있다면 모두 자신에게 이야기하라. 자신이 모두 정리하고 해결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수 우파에서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 친윤, 친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갈등으로 계속 가는 것이 아니냐. 전혀 아닙니다. 건강한 관계로 계속 발전하고 있다라는 거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소위 의사 증원 부분, 그 부분을 다음 주에 한동훈 위원장이 결단을 내려서 해결을 하게 될 겁니다. 2,000명이 움직이게 될 것이다. 유연해질 것이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또 모든 것을 양해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 보수우파 지지층에서도 결집이 빨라질 것이다라고 보이고요. 또 하나 말씀을 드렸던 이 후보 단일화입니다. 이 개혁신당 쪽에도 양향자라든지는 지금 후보 단일화를 하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지율이 얼마 되지를 않습니다. 개혁신당 쪽에는. 이준석이 그래도 조금 지지율이 나오는데 이걸 문을 일단은 열어는 두었습니다. 유승민도 지금 일부 개별 후보들이 초청을 해서 지원을 하는데 유승민과 이준석을 준동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짓밟아 놓는 방법도 보수파가 빨리 단결을 해야 합니다. 빨리 결집을 해야 합니다. 그 부분 분명하게 짚어두고요. 개별적으로 이렇게 후보 단일화가 거론이 되는 것은 막을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 낙동강 벨트, 한강 벨트 한 표가 아쉽습니다. 그 부분 막을 이유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준석과 후보 단일화는 없는 것입니다. 논의할 필요도 없고요. 이준석이 저렇게 후보 단일화는 없다라고 저렇게 하는 이유는 이 논의가 일어나는 그 자체만으로 국민의힘의 이익이기 때문입니다. 이 개혁신당에게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지역구별로 맡겨두는 것이 맞습니다. 그 다음 장해찬, 도태우는 후보 단일화 준비를 해야 합니다. 다음 주에는 후보 단일화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냉정하게 어느 쪽이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잘못하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문을 열어주면서 장해찬, 도태우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하는가라는 걸 한동훈이 보여줌으로써 부산, 대구에 자존심 이야기까지가 나왔습니다. 부산, 대구, 영남에서 자존심 이야기가 나오면 깜짝 놀라야 합니다. 한동훈은. 이게 지금 한동훈이 이 영남권의 분위기에서 충분히 이렇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이런 부분입니다. 이 보수 우파에서 영남권에서 자존심 이야기는 잘 하지 않습니다. 뭐 어지간하면 밀어줍니다. 그런데 자존심 이야기가 나오면 깜짝 놀래고 정말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이 장해찬, 도태우를 계기로 해서 장해찬, 도태우가 뭘 잘했다, 뭘 잘못했다 이런 문제를 떠나서 자존심 이야기가 나왔다면 그 푸는 방법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또 현실적으로도 3파전으로 가면 위험합니다. 국민의힘 그 지역의 후보도 자신들이 지금 공천을 받을 일이 아니었는데 공천을 받게 됐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일 준비도 해야 합니다. 또 나가서 혹 3파전으로 해서 만약 지게 되면 지금 국민의힘 후보들도 정치적으로 시작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끝나는 셈입니다. 그런 걸 생각해서 후보 단일화를 거론할 때가 되었다. 자유통일당 석동현 총괄선대 본부장입니다. 분발하시라라고 하는 석동현의 제가 정치력은 조금 아직 의문입니다. 그런데 검사로서의 석동현은 훌륭한 검사였습니다. 정치력을 한번 보여주시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말 아침 송은대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